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소방설비기사 실기 유형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 기계가 중에서 좀 더 평이했었던, 좀 더 쉬웠던 기계 실기 유형 분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회차 소방설비 기계 실기 유형 분석입니다. 자, 첫 번째 난이도. 난이도는 중, 하였습니다. 중보다 좀 쉬웠어요. 그 이유는 기출이 많았습니다. 기출이 얼마나 많았냐? 총 16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 한 문제 12번 빼고는 다 기출 유형이었어요. 8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필기나 오랜만에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12번 제외하고는 다 기출 유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2번 예상 합격률은 25에서 35%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계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수치죠. 옛날에 한 자리도 있었잖아요. 자, 세 번째 출제 유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8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1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험 장치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설치 목적과 그 다음에 배관 가로넣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경이 25, 그 다음에 개방형 헤드 등등이 이제 가로놓기로 출제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프링클러 설비 계산 문제였습니다. 마찰 손실과 유량, 배관 구경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기출 유형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물 분무 소화 설비 계산 문제였는데 이게 함정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주어졌는데 가로 8m, 세로 5m였습니다. 그러면 파로 40제곱미터죠. 근데 이거를 40제곱미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최소 면적인 50제곱미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40으로 계산한 분들은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정 문제였고요. 그리고 4번은 옥내 소화전 설비 계산 문제였는데 펌프 토출량, 수원, 전양정, 동력을 계산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5번은 5개 소화전 설비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평거리와 설치 개수, 토출량, 저수량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다 4, 5번 다 동일한 계산 문제였고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수계 설비, 뭐 옥내, 5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수계 설비의 펌프 흡입 측 배관에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동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2개 이상 쓰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공동현상과 수격작용 이 2개를 쓰시면은 다 정답 처리가 되는데 공동현상만 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공동현상과 수격작용 이 2가지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은 이 제연설비 중에서 솔레노이드, 모터, 퓨즈 댐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다 기출 유형이었죠. 그래서 7번까지는 대부분 다 기출 유형이었어요. 하나 함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주차장, 물분무 설비 계산 문제, 주차장 면적 관련된 문제가 이제 함정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 기준이었는데 이거 가로넣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동안은 좀 필기나 아주 예전에 기출문제 출제됐었는데 이제 가로넣기 출제가 됐어서 이제 답이 이제 뭐 차단장치, 뭐 방출구, 수신부, 그 다음에 뭐 천장, 그 다음에 뭐 30, 그 다음에 바닥, 뭐 이런 가로넣기가 출제됐었는데 그래도 출제됐으니까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상황이었죠. 설치 기준이었으니까. 그리고 9번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단답형 문제였는데 방출 시간 관련된 문제랑 그 다음에 할로겐화합물의 방사 시간이 짧은 이유 설명하라 2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방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초, 그 다음에 뭐 A급, B급, C급에 이제 2분, 1분, 2분, 그 다음에 방출 시간이 할로겐이 더 짧은 이유 뭐겠어요?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피와 농도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이상기태 상태 방정식, PV는 nRT, 그 다음에 PV는 n분의 W,
분자량분의 질량 RT로 해서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출이죠. 누설 틈새 면적 및 풍량 구하기 계산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에가 이제 인명구조기구의 이제 수용인원 산정, 설치 수량, 설치 기준이 이제 구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저희가 인명구조기구라고 하면은 이제 뭐 거의 다 뭐 방공인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설치 수량 구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상영관 같은 경우에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이제 수용인원 산정할 때 4.6 제곱미터마다 이제 산정한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하는데, 이제 갑자기 수용인원 산정에 갑자기 인명구조기구까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고 당황스러웠던 문제였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은 아마 부분 점수로 많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 수용인원 산정과 설치 수량, 설치 기준까지 다 맞히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3번은 포 소화 설비 계산 문제였습니다. 고정포 방출구였을 때 계산 문제였는데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14번 지하구의 연소 방지 설비 계산 문제였는데 살수 구역과 헤드수 배관 구경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까다로웠는데 저희가 나중에 기출용으로 풀어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개정 영상 찍어 드렸죠. 그래서 기준만 알고 있으면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유형이었습니다. 최근 기출유형이죠. 벤츄리미터 관속통과 유량 구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16번 병렬배관 유량 구하기 하젠 윌리엄스 공식 사용해서 푸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은 기출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6문제 중에서 뭐 한두 문제 빼고는 다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24년도 1회차 소방설비 기계실기는 평이했다. 기출유형에서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차 때는 조금 이번보다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1회차 때 기계실기 봐셨던 분들은 많이 합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전기실기 유형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